75세 이춘자 어르신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이 멈춘 사람으로 불립니다. 함께 수영을 다니는 친구들은 다들 관절이 아프다며 며칠씩 빠지는데 이 어르신은 한결같이 같은 시간에 오셔서 같은 속도로 천천히 수영을 하십니다. 웃긴 건요. 운동을 마치고 나서도 지친 기색 없이 옷을 말끔히 갈아입고 꼭 사우나에 들렀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귀가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속으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분은 도대체 무슨 체질이길래 저렇게 또렷하고 건강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분들은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드물고 기억력도 또렷하고 말도 또랑또랑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무슨 고가의 보약을 먹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점입니다. 일상 속에서 늘 하던 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어느새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장수체질이라는 말을 흔히들 쓰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체질이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이 우리 몸이 보내는 단서만 잘 살펴봐도 스스로 장수체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 방향으로 삶의 속도를 조절해 나간다면 몸과 마음 모두 한결 편안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춘자 어르신의 일상을 바탕으로 장수체질의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통해 우리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들을 읽어내고 지금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춘자 어르신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몸이 들려주는 건강의 신호들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자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6시 30분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 때쯤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도 없이 스르르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참 가볍습니다. 머리맡에 두었던 안경을 챙기고 이불을 차곡차곡 접은 후 거실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아침에 눈이 잘 떠진다는 건 밤새 몸이 잘 쉬었다는 뜻이죠. 하고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살짝 늦잠을 자더라도 개운함은 그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수면제 한번 써본 적 없고 불면증이 뭔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이 모습이 장수체질의 첫 번째 신호, 깊고 편안한 수면입니다. 몸이 스스로 자고 깨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노화가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도 여유롭습니다. 늘 같은 시간, 비슷한 메뉴로 밥상을 차립니다. 된장국에 갓 지은 흰쌀밥, 김치 한 접시, 계란 프라이 하나, 요란한 반찬 없이도 밥 한 그릇을 말끔히 비웁니다. 반찬 투정도 속 더부룩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입맛이 있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시며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침부터 맛있게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장수체질의 두 번째 신호, 소화기 건강입니다. 위장 기능이 안정돼 있어야 하루 전체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신문을 넘기다가 9시가 되면 단정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섭니다. 걸음걸이는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뻗어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는 동안 어르신은 공원에 있는 의자에 한 번쯤 앉아 쉬며 주변 풍경을 찬찬히 둘러보곤 하십니다. 돌아와서 샤워를 마치면 늘 같은 시간 쾌변이 이어집니다. 속이 시원하니 기분도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십니다.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나이 든 몸에서 보기 힘든 아주 귀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하루의 흐름이 일정하고 몸 안에서도 정리와 배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것은 장수체질의 세 번째 신호, 배변 습관의 안정성입니다. 그 다음은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앞집 이야기를 꺼내며 또 저 집에서 싸움 났대요 하고 흘리면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말 뿐 불필요한 말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감정 쓰면 내 기운만 빠져요 하는 말도 잊지 않으십니다. 가끔 본인에 대한 오해가 생겨도 억울해하거나 해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마음에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법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장수 체질의 네 번째 신호,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성향입니다.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마음의 균형을 스스로 지켜내는 사람은 몸도 함께 지켜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어르신이 손주와 이야기 나누는 모습에서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나 어릴 때 병원에서 울었던 거 기억나요? 하고 물으니 어르신은 웃으며 그때 내가 팔에 주사 바늘만 봐도 울었지. 간호사 선생님이 내 얼굴 한번 보시고는 겁쟁이 왔다고 했었잖아. 하며 정확한 상황을 또렷하게 말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표현도 명확하게 하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습니다. 말할 때도 문장이 또렷하고 단어 선택이 적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뇌와 신경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수 체질의 다섯 번째 신호, 인지력과 기억력의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잊어버리는 것을 걱정하지만 이 어르신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정신의 힘도 함께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이춘자 어르신의 하루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특별한 무엇도 없는데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가 바로 늦게 노화되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신호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춘자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의 말투였습니다. 목소리의 힘이 크거나 뚜렷한 억양 때문이 아니라 말이 가지런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또박또박 이어지는 말 사이사이에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말투 하나에도 이분의 삶의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의 생활은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느긋하고 단정한 흐름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천히 나이 드는 방법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햇살이 거실에 들어오는 각도나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아침을 마친 뒤엔 베란다에서 잠시 바람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고 오후가 되면 손에 익은 바느질을 하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일상의 순환은 몸 안의 시계도 안정되게 돌아가게 만드는 습관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스스로 리듬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몸소 실천하고 계신 셈입니다. 어르신의 식탁은 단순합니다. 화려한 요리 대신 기본에 충실한 음식이 오릅니다. 소식이라 부를 만큼 많지 않은 양이지만 드실 때는 늘 조용히 천천히 드십니다. 음식 앞에서 급하거나 욕심내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과하지 않은 식사는 몸에 남는 부담을 줄이고 하루하루의 활력을 꾸준히 유지하게 만듭니다. 특히 식사 중간중간엔 식기를 내려놓고 입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넘어간 뒤에야 다음 한 입을 드십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노화를 더디게 하는 식습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또 하나는 어르신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밖의 공기를 직접 마신다는 점입니다. 굳이 오래 걸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도 않습니다. 다만 계절마다 변하는 바람결을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십니다. 이런 가벼운 움직임과 감각의 전환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오랜 시간 실내에만 머물면 몸의 활력이 줄어들고 마음도 무뎌지기 쉬운데 어르신은 그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피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건 감정의 결이 매우 섬세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엔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말에서 조급하거나 불편한 기색이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말의 양보다 말의 온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어르신과의 대화에서는 마음을 놓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를 차분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몸도 덜 다치고
덜 상하게 마련입니다. 어르신은 어떤 순간에도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령이라는 숫자보다 가능성의 크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앞서는 분입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몸은 나이를 따라가지만 마음이 앞서 늙어버리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춘자 어르신은 특별한 처방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일상 속에서 천천히 늙는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작은 선택들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도 결국 그 하루의 흐름을 바르게 잡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춘자 어르신처럼 살아간다는 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보다 생활 안에서 작게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하루 한 번 햇볕 아래서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꼭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 10분만 앉아 있어도 햇살을 통해 몸 안에 활력이 들어옵니다. 움직임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이 짧은 시간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는 저녁 시간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고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몸은 조용한 환경을 기억하고 점차 밤을 받아들이는 힘을 회복합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을 조용히 먹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TV를 켜놓고 식사하는 습관은 천천히 줄이고 음식을 음미하며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면 위장도 기분도 한결 가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을 정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거나 꾹꾹 눌러두기보다는 말로 다 풀어내지 않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고마웠지? 지금 이 순간 가장 편안한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풀어줍니다. 몸은 늘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부드러운 변화들이 모여 속도를 늦춘 인생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춘자 어르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이 듦이라는 것이 반드시 쇠약함이나 불편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다듬으며 천천히 늙어가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단단함과 온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숫자보다 삶의 밀도로 나이를 말하게 됩니다. 장수체질이라는 말은 어쩌면 타고난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선택의 반복과 생활 속 지혜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스스로 몸을 살피고 감정을 다독이며 일상에 질서를 불어넣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결국 천천히 늙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속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절의 시작은 특별한 약도, 복잡한 지식도 아닌 지금 내가 보내는 하루의 방향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빠르게 흘러갔다면 내일은 조금 천천히 걸어보는 것, 그 사소한 조절 하나가 내 몸과 마음의 깊은 쉼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그 말처럼 남보다 앞서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의 속도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노화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